문책만책 제51편 퍼스트 콘택트의 아니다 우리는 인류가.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퍼스트 콘택트의 8번째 저자인 이지연 작가는 판타지와 SF, 인문서를 다루는 편집자이자 번역가이자 소설가입니다. 엔솔로지 책의 가치다, 교실맨 앞줄, 영원히 행복하게 그러나 등 여러 엔솔로지 작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단편인 아니다 우리는 인류가는 외계의 첫 대화를 수신하게 된 한 여성을 둘러싸고 그 주변인들이 경험하는 여러 사건과 감정선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풀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편입니다. 너무 기뻐.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어. 저희 퍼스트 컨택트를 상당히 오랫동안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8번째 단편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이지연 작가님은 사실 저희가 한번 뵌 적이 있는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이지연 작가님은 저희가 다뤘던 교실맨 앞줄이라는 엔솔로지에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공연님은 기사가 되고 싶어서의 작가님이십니다. 작품을 읽기 전에 제가 기대가 너무 컸어요. 근데 사실 이 책에서 저는 가장 당황스러운 글이었습니다. 일단 엔딩이 너무 뚝 떨어지듯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좀 이렇게 읽다가 뭔가 이렇게 여운이 있는 끝이 아니고 뚝 끝나서 파본인가? 잠깐 생각했는데. 저도 파본을 의심했고 근데 라일라님도 그렇게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권이 파본일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필 위치도 이게 뭐 이렇게 책을 펼치면 왼쪽 오른쪽 장이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장이 마지막 줄에서 그렇게 끝난 거야. 그래서 뒷장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서 정말 마치 인류의 종말이 순식간에 들이닥친 것처럼 그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끝나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의도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왜냐면 책에 들어갈 때 이게 마지막 장, 마지막 줄에 딱 끝날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건 작가님 모르고 편집자만 알겠지. 그치. 그래서 편집자도 얹어봐야 알지, 그거를.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내용도 솔직히 좀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외계 생물과 지구와의 교류? 아무튼 접촉하는 근밀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외계 생물과 접촉하는 게 이번이 3번째래요. 2번째 때 굴조개가 나오는데 이 굴조개가 이 책 뒷표지에 나오는 그 굴조개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도 맨날 보면서 뒤에 이 굴조개가 뭘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굴조개에 인간이 빙의해보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추측이에요? 이번에는 외계 생물이 고보리 상태에 있는 생물에게 접촉해서 대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보리가 뭔지는 읽으시면 압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사실 굴조개가 이 이야기의 중심 서사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적이 있었다 정도지. 그럼 사실 책 뒷표지에 쓸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는 한데. 그건 제가 나중에 욕할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일단 웃기다고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게 너무 신기했어. 전 하나도 안 웃겼거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 소설이. 근데 이게 시작 부분부터 인문학자의 고뇌가 나와요. 맞아. 근데 저는 이게 작가님이 인문학을 다루시면서 경험해왔던 되게 자조적인 유머 감각에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부터 이거 웃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 이게 추악한 자산가의 애완부족. 그러니까 저는 애완부족이라는 표현도 그치, 이건 애완이지.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아니지. 애완이지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 최후 생존자인 50세의 여성이 외계랑 최초로 접촉하는 존재가 된 것도 되게 설정이 재밌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한 어떤 소재다. 자본가가 자신의 욕망으로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그 삶을 통제하면서 살아온 것도 너무 재밌는 소재고, 그 안에서 끔찍하게 살아온 여성이 결국에 외계와 최초로 접촉하는 사람이 된 것도 너무 신기한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자세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와 얽힌 이 과거사가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아마가 자신의 죽은 가족들을 떠올렸을 때 그다지 PTSD를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지난주 페어북이었던 인센디어리스를 읽으면서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를 너무 깊이 읽어서 이 책을 보면서는 어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마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점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뭘까? 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말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서사시예요. 그럼요. 저희는 사실 이게 300쪽 넘는 장편 소설 하나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단편에서 끝나버려가지고 약간 밀도도 너무 높고, 왜냐면 일단 우리 굴족의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고보리와 대화하는 이 외계 생물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마의 이 부족 얘기도 해야 되고, 인문학자의 고뇌도 털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단편을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빽빽하다 그래야 되나? 너무 설명할 게 많은 거죠. 맞아. 할 말이 많은 책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근데 너무 짧다. 그래서 아마의 배경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주어진 원고지 연매를 써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거기에 그 아마를 중점 캐릭터로 해서 아마를 좀 더 깊게 들어갈 여유가 없는 거지, 작가님한테. 그래서 저는 중간에 쉬는 부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빽빽해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인문학자 제임스 파드라마 트리? 이름 제임스? 뭐였지? 파드마 아무튼 뭐였는데? 모시기 6자였나? 파드마 예. 푸트리. 파드마 푸트리 박사님 얘기까지 너무 복잡해서 저 사실 중간에 약간 놓쳤거든요. 굴조개가 일단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제가 3번 읽었고, 이런데 내가 정말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다 했어. 근데 아니야, 이해를 못한다? 모르겠어. 그냥 몰라. 그치. 그리고 이 파드마 얘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레지널드 박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이 레지널드 박사도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이 백인의 혈통이 섞인 듯 보이는 아마의 대립구도가 사실 거기에 계속 있는데, 가해자의 핏줄을 타고 나서 가해자를 떠올리게 하지만 사실은 큰 생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옛날에 받았던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없는 듯이 하는 사람, 뭐 여기에 강자 얘기도 나오고 약자 얘기도 나오고 되게 차별 얘기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두 사람의 대립관계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싶었고, 사실 이 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 조형도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읽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차라리 아마의 이야기에 집중하거나 이 델고층에, 그러니까 이 외계인과 접촉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좀 골라서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작가님이 본인이 구상한 세계관이 있고 이거를 다 독자한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다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사실 독자 그렇게까지 저는 많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단편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나머지는 그냥 상상의 영역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연작 소설집을 작가님이 나중에 내시거나 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지, 그것처럼 지구 생물체는 행복하라? 네. 그런 식으로 연작 소설로 했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의 캐릭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랄란이 PTSD를 겪지 않아서 이상하다 했는데, 저는 그 PTSD를 겪지 않는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난 설명 없어서 좋았어. 그냥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가족 잃어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비계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치. 근데 어쨌든 굉장히 불행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잖아. 사실 그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 그렇지. 경험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만약에 평범하다면, PTSD가 굳이 느끼지 않는 장면이라면 그게 왜 그런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그냥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거기서 되게 살아남아서 특별 취급을 받는데 그 상황에서 되게 긴장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렇지도 않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흥미로운 거야. 그것도 좋았어.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되게 게으른 것 같고, 자신의 문화를 구현하려는 노력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느끼냐면, 이 원가족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다. 맞아. 근데 그걸 벗어나서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아. 맞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시류에 맡긴다. 나는 해초고 너희의 물살에 따라 나는 흘러간다. 이런 게 너무 좋았고, 저는 오히려 설명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설명하지 않아서 좋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파드마 박사가 너무 궁금해하다. 얘는 뭘까? 얘는 사실은 되게 부유한, 그러니까 첩이었기 때문에 되게 부유한 위치에 있었던 걸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노력하며 살지 않았던 걸까? 이런 혼란을 겪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저도 그 성격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흥미로운 인물 조형이라고 생각했어서 저는 막 궁금한 게 많긴 했어요. 그래서 왜 아마가 하필 선택된 거라든가, 아마가 PTSD가 없이 살아왔다면 이 사람은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든지, 그러니까 아마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이 캐릭터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뭔가 내가 느끼는 주요 주제와 작가님이 생각하는 주제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저는 이게 뭐야 그래서?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 캐릭터가 이렇게 여럿이 등장하는데 아무도 깊이가 없고 아마가 그나마 좀 깊이가 있는데 근데 아마 라일란이 말씀하신 거 저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긴 했는데 아마 그래서 주인공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좀 그래. 그러니까 이입하거나 제가 따라갈 만한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이 세계관을 이해시켜주는 길잡이 캐릭터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길잡이를 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열심히 너무 사는 거야. 그래서 전 계속 유리되어 있다는 느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몰입하기가 좀 어려웠고 너무 절벽에서 떨어져 버려가지고 끝이 너무 뚝 끊겨서 그래서 뭔가 지금 운석 떨어졌나? 이렇게 우리 인류 다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문인데 이 아마의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라는 어떤 애매한 의문형의 단어를 생각했는데 아마 뭐 할 것이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가? 라는 의문도 그냥 혼자 했었고 이 아마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그리고 솔직히 전 제목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제목이? 아니다 우리는 인류가? 전 제목도 막 와닿진 않았어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와. 그래서 이게 왜냐면 전 제목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도치법을 쓴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인류가. 그러면 뭔가 이 제목에 걸맞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끝까지 읽었을 때에는 저는 이 제목과 이야기가 그렇게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서 제목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이 제목을 인상적으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해석을 들려주셨으면. 저는 그거는 이 마지막에 절벽에서 떨어질 때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갑자기 끝났을 때 그 직전 상황에서 박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굴조개에게 빙의해서 뭔가 분탕질을 쳐놨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 외계 우주를.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접촉인 이 외계 생물이 고보리들에게 말을 걸어서 고보리에게 복수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복수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보리들이 정말 복수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고보리가 거기서는 뭐 다람쥐도 될 수 있고 까마귀도 될 수 있고 어쩌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류에도 고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고보리들이 소위 말하는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들을 인류라고 부를 수 없다는 뜻 아니야? 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과잉 해석을 한 거지. 이야기 전체를 꿰뚫으면서 내가 해석을 한 거지. 그래도 잘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목이 참 재밌었는데 좀 제가 이해하기에는 힘들었다. 뭐 전체적인 흐름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전 재밌었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뭔가 더 길게 써주셨거나 뭔가 더 자세한 더 긴 길이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책도 끝나고 작품 감상도 끝나서 말씀드리자면 이지연 작가님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고 이지연 작가님 사실 살아생전에 이제 황금가지 출판사의 편집주간이셨고 굉장히 여러 장르 작품들을 국내에 소개시켜준 분이에요. 이를테면 이영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를 선보이게 된 것도 이지연 작가님의 덕이고 그 르긴의 어스시 시리즈를 들어온 것도 이지연 작가님의 덕이고 굉장히 많은 작품도 번역하셨고 그래서 이지연 작가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듀나 작가 30주년 포럼에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멀리서만나마 얼굴을 뵌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몇 달 뒤에 부고가 들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황망했고 이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여쭤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경화 작가님이 현재 이지연 작가님 6호 작품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집이 나오면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지연 작가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과할 수 있지만 사실 국내에 이 정도의 장르 문학, 특히 판타지랑 SF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는 이지연 작가님의 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장르 문학 독자시라면 이지연 작가님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듣고 알게 되신 분들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편한 곳에서 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책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아까 그 라일란 뒷표지 얘기하셨는데 그 뒷표지 글은 편집자가 썼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편집자가 퍼스트 콘택트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전체적인 이야기나 장르에 대한 이해, 퍼스트 콘택트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그 뒷표지의 글을 그렇게 썼을 것 같진 않아요.
그 뒷표지에서 언급된 게 이제 안테나 거인하고 굴조개 이제 정도인데 저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 책 전체적으로 잘 꿰뚫는 문장이 있었을 것 같고 이 책을 고른 사람 중에 누군가 뒷표지에 그 글을 읽고 골랐다면 저는 사실 배신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용과 좀 다르죠. 네. 굴조개도 그렇고. 네. 작품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편집을 좀 더 잘하면 훨씬 잘 정리된 책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달다가 지금 현암사의 계열사? 임프린트라고 했는데 현암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르문학을 많이 내던 출판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편집자가 그 전에 있던 편집자 계속 이 책에 붙었다면 자주 편집하던 장르 책이 아니어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암사에서 트위터에 디자이너, 그러니까 표지 디자이너분 작업 후기를 올려줬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네, 표지 디자인도 책의 일부인데 저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특히 21세기 현대 한국에서 이제 책은 굿즈기 때문에 표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하지. 표지를 되게 엉망으로 뽑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끌리지 않게 뽑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디자인 작업을 올려줘서 좋았고 디자이너의 설명으로는 이제 이 한 줄기 도래 퍼스트 콘택트를 바코드를 이용해서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코드를 중간에 끊어서 앞표지와 뒷표지가 서로 다른 차원임을 표현했다고 하고 표지에 새가 8마리인 것은 작품 8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바코드를 이용한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이 바코드 읽히는 바코드고 근데 이 디자이너분의 의도와 책의 내용이 잘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바코드를 보고 이게 안테나 거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새가 왜 등장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바다 위의 바코드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줄기 도래? 타임워프의 시각화 같은? 우주선에서 내려오는 빛 같은? 그런 느낌에서 그냥 SF적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그 디자이너분 후기를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표지를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도 전체적인 감상을 이제 짧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문명과의 첫 만남을 다루는 거니까 모든 이야기의 그 첫 만남의 순간이나 혹은 의미가 좀 더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고 아무래도 단편이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가 거칠거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문명과의 만남이라는 주제 자체는 여전히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작가님들이 또 다른 소재 혹은 또 다른 만남을 주제로 이야기를 써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의 단편 그리고 이제 퍼스트 콘택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화양 영화로 TV 예능 프로그램인 무쇠소녀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연말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소식이 남았잖아요. 내년에 소식도 있잖아요.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본책만 책 마지막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 때문에 정신없는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